반갑고요. 지금 현재 보니까 41명이 접속해 계신데, 여기 보면 이제 파이썬 1일 특강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, 이 파일 자체는 링크를 그냥 공유를 드릴게요. 이 채팅창에다가 이런 자료들이 혹시나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, 오늘 강연을 들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엑셀 파일을 공개할 생각이고요. 이게 뭐 대단한 게 있겠어 하시겠지만, 여기 있는 링크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만든 그 귀중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강연의 제목은요, 파이썬 하루만에 여기까지 할 수 있다. 주제로는 챗 GPT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작성법. 이제 접속하셨으니까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은 여기 있고요. 이 책인데, 그 일상이 자동화되는 파이썬 생활 프로그래밍 with GPT. 저는 사실 여기서 이제 with GPT가 좀 크게, 이만큼 크게 써줬으면 했는데, 이제 지방 공개 평가원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도 지금 회사인데요. 오늘은 이제 강연을 위해서 휴가를 냈습니다. 지리학으로 학사, 석사, 박사까지 대학에서 강의도 좀 했고. 그래서 사실 근데 제가 전공한 분야가 금융지리학이라는 분야라서 이 분야 자체가 엄청나게 막 공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. 원래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원래 소설가 지망생이기도 했고. 네.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금융이다 보니까 나중에 주식 투자 같은 것도 프로그래밍 통해서 하면은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. 한창 퀀트 이런 게 좀 유행하기도 했고 파이썬을 접하게 됐어요. 제가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싶습니다. 뭘 공부해야 될까요? 거의 대부분 초심자한테는 파이썬을 추천을 해요. 그 이유는 굉장히 쉽습니다. 일단 쉽게 한 줄 한 줄 명령을 내릴 때마다 바로바로 이제 결과물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 재미가 있고 파이썬 창을 조그맣게 한쪽에 켜놓고 업무를 했어요.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이제 갑자기 뭐 부가세를 계산을 해야 돼서 뭐 10%를 곱해야 된다 뭐 이런 걸 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계산기 대용으로 쓸 수 있구나. 물론 계산기를 뭐 두드려도 되지만 엑셀로도 할 수 있죠.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이거는 프로그래밍이니까 또 재미가 있잖아요.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자료형 배우고 뭐 데이터 구조 배우고 그다음에 반복 조건은 기본이거든요. 나중에 클래스까지 배우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지? 파이썬을 좀 하다 보면 그냥 이거 엑셀로 하지 엑셀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. 하지만 이게 이제 데이터의 숫자가 커지고 자꾸 제가 파이썬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경험을 담아가지고 이 책을 일단 쓰게 됐고요. 개정판을 내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일단 명령어가 바뀐 거예요. 그 중간에. 예를 들면 제가 그 책에도 썼지만 numpy라는 함수 안에 원래 ir이라는 함수가 들어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. 없어지고 numpy financial이라는 새로운 그 라이브러리로 바뀐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 이제 챗 GPT라고 돼 있잖아요.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혁명과도 같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거 아직도 이런 걸 검색을 한단 말이야, 이렇게. 왜냐면 이게 만약에 오류 메시지가 있을 때 오류 메시지를 그냥 여기 챗 GPT에다 바로 입력을 해도 굉장히 오류를 잘 찾아주거든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개발하시는 분들도 100%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걸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줬고, 그 친구도 나중에 디버깅이나 어떤 코딩을 짤 때, 나중에 이제 챗 GPT를 굉장히 활용을 잘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챗 GPT로 그렸어요. 여기 보면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 이제 여성분으로 나왔는데, 챗 GPT는 3.5가 있고 4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3.5를 쓰셔도 돼요. 3.5는 무료 버전이고 이제 4는 이제 좀 유료 버전인데 챗 GPT 3.5도 프로그래밍을 하기에 충분합니다. 이제 제 사이트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. 여러분들께 이제 뭘 할 수 있다. 챗 GPT와 파이썬이 만나면 뭘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파이썬으로 만든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루비 on 레일즈라고 나왔잖아요. 루비 on 레일즈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 뭐 그냥 일반 보시는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일반 그 조그마한 앱이에요. 웹페이지라고 할 수 있겠죠. 교과서 하나 없이 그냥 챗 GPT 보면서 이거 명령어 어떻게 해? 이거 서버 뭐 라우팅 어떻게 해?
어떻게 만들어?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검색해가지고 만들었어요. 물론 할 때 좀 몇 가지 삽질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제가 웹 개발자가 아닌데 HTML, CSS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기는 너무 힘들거든요. 그거는 이제 뭐 프론트엔드 전문가가 뭐 이쪽은 좀 더 잘 알고 CSS나 HTML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건 좀 더 잘 알고 뭐 백엔드 개발자는 뭐 패스트 API나 뭐 약간 뭐 뒤에 거뭐 단넷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알고 모든 걸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파이썬으로 웹 개발을 하려면은 또 다른 세계가 또 펼쳐지거든요. 이제 플라스크라든가 또 장고라든가 아니면 패스트 API라든가 이런 거를 웹 프레임워크를 쓸 줄 알아야 되고 일단은 첫 번째, 두 번째 이제 CSS, HTML, 자바스크립트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DB도 할 줄 알아야 되고 AWS에 막 서버 올리는 거 뭐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서버 네트워킹도 조금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전혀 할 줄 몰랐는데 챗 GPT가 나오게 되면서 그냥 그때그때 막히는 거는 챗 GPT한테 물어보면서 사이트를 만들었고 잘 쓰고 있습니다. 이 사이트를 따라 들어가 보면은 이것도 이제 이거는 정적 사이트인데 참고로 아까 만든 거는 이제 동적 사이트고요. 이거는 이제 뭐 클릭할 때 뭐 댓글 달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막 뭐 이런 동적 사이트는 좀 만들기가 그래도 좀 까다로운데 이런 정적 사이트, 그러니까 뭐 특별한 막 기능이 없는 HTML로 보여지는 기능만 있는 이런 사이트는 그래도 좀 더 만들기가 쉽습니다. 제가 뭐 여기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남겨놨습니다. 아까 파이썬과 뭐 엑셀을 비교했다 뭐 그런 글도 여기 다 남아 있고요.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나 그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 분들은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한글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. 공문도 한글로 기한해야 되고 한글은 특정한 HWP라는 포맷을 쓰기 때문에 이 한글을 자동화하기는 좀 까다롭습니다. 근데 한글에도 API를 제공하는 게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쭉 공부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 계세요. 그래서 그 분이 운영하는 이 사이트를 전달을 해드렸고요. 이제 이분이 만들어 놓은 이런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따라하면 아리아 한글에 있는 API를 자유자재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저도 좀 이분한테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. 그리고 이것도 약간 꿀팁인데요. 저의 GitHub을 들어가 보면 지금 1장부터 해서 코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. 정말 꼼꼼하게 책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그 책을 사시는 분들만 사실 이게 모두 공개가 돼 있어요. 그래서 보셔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뭐 필요하신 코드 있으면 갖다가 쓰시면 되고요. 여러분 근데 사실은 책을 보면서 본인이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고요.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글도 많이 써요. 업무에 보면 경제성 계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게 박사논문 쓸 때 이제 배웠거든요. 이 예비타당성 경제성 계산하는 방법을. 아까 말씀드렸던 넘파이 파이낸셜 가지고 굉장히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내용을. 그리고 이 사이트는 이게 이지스 퍼블리싱의 히트작 중에 하나죠. 점프 투 파이썬이라는. 사실 저도 이 사이트를 보고 파이썬을 처음에 공부를 했습니다. 이 사이트를 따라가시면서 기본기를 하나씩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고 어떤 언어를 하나 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 한 권 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예요. 책 한 권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실습 다 해보면 진짜 웬만한 사람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. 그거 제가 정말 장담해요. 왜냐면 제 주변에도 제 책을 쓴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. 근데 이거를 끝까지 보고 다 실습을 해봤다는 분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. 어쨌든 통계 분석이라든가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그래프 그리는 거, 웹 크롤링, 그다음에 뭐 정규식 CSV 다루는 법,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이미지 뭐 이런 것들 처리하는 방법까지 API 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이런 부분까지 책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할 줄 알면 상당히 잘하는 그래도 일반인 중에서는 이것저것 할 줄 안다.